늦은 밤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 직접 찾아가 보는데 네. 아니, 바로 여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열일 중인 직원. 지금 베질랜드 사업기획안 PPT 작성하고 있어요. 인공섬 스마트팜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베질랜드 사업은 동해안 앞에 부유식 인공섬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가 나온 모습입니다. 딱히 없는데 사실 야, 박과장! 조금 일로 와보세요. 투자처들과의 연락 때문인지 굉장히 바빠 보이는 길 부장. 네, 저희 베질랜드 사업은 기존 스마트팜의 단점인 이 저역 소비량이 많은 것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저역재 생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섬 첫 도전 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나라를 이권하는 저희 기업의 목표를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요 베질로드라는 행사는 동해안과 베질로드가 연결된 다리 위에서 만든 작물들을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제 회의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미래건설 사업개발 1팀.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베질랜드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네, 16번째 발표팀은 미래건설 사업개발 1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건설 개발 1팀 8월 4주차 기획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밀과 같은 주요 작물 수출량이 많은 두 나라의 전쟁으로 작물 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작물 수급에 문제가 생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폭우 피해까지 가담하여 채소의 가격은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 주목한 우리 개발 1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의 발전과 국가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여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접근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현황을 파악을 하고 해수면 상승의 대안으로 인공섬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인공섬 부지 활용을 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즉 베질랜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베질랜드의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해수 담수화 및 해수 농업, 화력 및 신재생 에너지, 지역 활성화입니다. 먼저 해수 담수화 및 해수 농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물 중 해수가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담수는 1%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신기술인 역전기 투석, 역삼투 융합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용수에서 생활용수까지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의 고려사항 중 하나인 에너지 공급도 전력 운반을 요하지 않도록 해상 화력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여 베질랜드의 스마트팜뿐 아닌 다른 시설들의 필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베질랜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립 목적과 인공섬이라는 기술적 특성 자체로 관광지가 되어 여러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으며 여러 관련 사업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베질랜드의 위치 설정을 위하여 동해안의 주요 항구들을 직접 선정한 4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결과 동해의 동해안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동해안 인근의 베질랜드를 조성하였을 때 주변의 교통망과 로컬푸드 판매점의 위치 그리고 베질랜드의 규모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 규모의 부유식 인공섬이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부산은 현재 인공섬을 활용한 해상도시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상도시 계획안을 내보이면서 기후난민의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공섬을 수심 제한이 없고 해수면 상승이나 파도 충격에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는 삼각형 모듈 형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유식 인공섬은 부유식 콘크리트로 만든 모듈을 OSC 기반으로 시공되며 콘크리트 싱커 계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베질랜드 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형, 임대형, 연구용 스마트팜을 따로 배치하여 각각의 역할을 나누고 해수담수 처리 시설, 전력, 운송을 생산 처리하는 단지와 더불어 아카데미 연구소를 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턴키 형태로 발주했을 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공기 단축에 유리합니다. 인공섬 부지가 모듈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기 유리하며 육지 형식을 통한 OSC 공정과 완성된 부지의 건축 토목 공사까지 3트랙 형태로 진행이 가능해 규모에 비하여 큰 공기 단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 계획에 있어서 스마트팜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현 시대 상황과
여러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드론 등 새로운 운송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베질랜드의 역량을 간주할 때 한국수자항공사,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국가와 지자체, 민간 사업까지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질랜드 유지 비용 항목과 주요 수익 창출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해봤을 때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고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크며 내부 수익률이 예타조사 수행 기준인 4.5%를 넘어 사업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누적 편익과 누적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약 2년 5개월 정도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차별 투자 수익률은 10년 차에 314.65%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질랜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공섬 도입으로 발생하는 너무 큰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이는 근데 현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지원 현황으로 볼 때 예산 마련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는 다른 수익 창출 구조와 베질랜드의 에너지 자금률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고려한 우리 사업적 타당성 분석은 베질랜드의 실현 가치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베질랜드 자체로 자국을 대표하는 인공섬 사례로 세계에서 인공섬의 한 분야의 선도적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베질랜드는 이 초기 사업 제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만약 베질랜드가 혹은 그 모듈이 동해안의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부산 해상도시와 만나 새로운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머무르며 새로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건설의 사업개발 1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심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미래건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유식 인공섬에서 담수와 신재생 에너지의 스마트팜까지 아주 최첨단 뭐라고 그래야 되죠? 최첨단 점점점들이 이게 집합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데 약간은 굳이 흠을 잡으라는 잤지만 전기세라던가 물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값이 상당히 싼 나라죠.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식으로 해서 부유식 인공섬에 스마트팜, 굳이 스마트팜을 인공섬에 지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게다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공기 단축을 할 만큼 야채값이 소름 돋게 비싼 건가? 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공공에 제한할 건지 민간에 제한할 건지 모르겠지만 저 베지 아일랜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발주자 혹은 투자처를 설득을 할 때 만약에 그분들이 스마트팜까지는 좋은데 이걸 왜 인공섬에 짓니? 강원도에 빈 땅 많을 텐데 굳이 이거를 왜 섬에다 지어서 내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니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 이유를 적절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굳이 인공섬 말고 해상 근처에 스마트팜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도 이제 해봤는데요. 해상 근처에 스마트팜을 계획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 육지에 스마트팜을 계획한다면 해상 근처보다도 한반도 내륙 부분에 계획하는 것이 유통상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인공섬에 스마트팜을 건설하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인공섬에서 자체 생산되는 에너지로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의 스마트팜 베질랜드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스마트팜에 기존 있었던 전력 문제를 자체 생산한다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제 저희 팀의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시장 경제 안정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공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그 인공섬에 대한 필요성하고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나라는 이제 자금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는 더 인공섬이나 이제 해상에 대한 이제 도시의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선두주자가 되고자 이와 같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마침 16번째 팀이라
주제 1 부문에 이제 그 주제들이 전부 다 지나가는 상황이라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에 심사 시작할 때 완성도, 적절성, 충실성, 창의성 그런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주제들, 또 큰 주제들, 또 여러 주제를 묶어서 뭔가를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분명한데 CM의 역할, 또 이 프로젝트에서 CM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발주자 또 이해 관계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는 궁금하고요. 이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담겨서 계속 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후배들이 이거를 보고 공모전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창의성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 묶어 놓은 거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 부분이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적절성이나 충실성 측면에서 하나의 요소 기술만 가지고도 학부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조금 더 전문 자료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에너지가 다 되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스마트팜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다 흘러가는 부분은 충실한 창의성에 더해서 충실성이나 적절성 측면에서 그 부분에 고려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CM 관련된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한테 적절한 균형이 잡힌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그랬을 때 끝난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선에 진출하신 주제 1 부분의 16개 팀 전부 다 완성도 있는 보고서를 제시하신 측면에서는 다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 팀도 아주 창의성 높은 아이디어를 모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심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건설 사업개발 1팀 수고하셨습니다.